안녕하세요. 이번 주 연주와 분석에 관한 발표를 맡게 된 이영은 홍수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음악 작품에서 연주와 분석이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관계를 연구한 사례들을 송무경 교수님의 연주와 분석의 연구 동향이라는 논문과 제프리 스윈킨의 쉔크리안 애널리시스, 메타포 앤 퍼포먼스, 즉 쉔커식 분석과 은유, 그리고 연주라는 이 두 개의 논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무경 교수님의 논문에 등장하는 링크, 이흐, 스윈킨, 이 세 사람이 연구한 연주와 분석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살펴본 다음 스윈킨의 논문을 통해서 그의 연구와 사례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 연구 사례들을 통하여 분석이 연주전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살펴볼 링크, 이흐, 스윈킨 이 세 사람의 사례 연구 모두 분석의 결과물을 연주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동일한 시작점을 지니고 그 과정에서 쉔커식 분석에 의존을 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 각자 연주를 향한 분석에서 취하는 태도 및 전략의 차원은 구분되어 서로 다른 결과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사람이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서로 다른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 링크는 기존 음악 분석의 정적인 성향을 비판하고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분석을 지향했습니다. 그는 분석자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과 연주자의 감각적인 측면을 접목한 절충적 형태의 정통한 통찰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그는 분석 과정에서 쉔커식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자로서의 논리적인 이성과 연주자로서의 감각적인 직관이 만나 한 작품의 총체적인 형상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링크가 쉔커식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한 작품의 총체적인 형상을 찾았는지 쇼팽 에튜드 작품 번호 10의 3번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링크는 리듬, 선율, 템포,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 등의 여러 가지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특히 시간성을 갖는 리듬에 주목하였고, 이 시간성을 갖는 리듬이 여러 층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쉔커식 분석을 통해 통찰한 다음 작품 전체의 총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링크가 쉔크식 분석으로 보았을 때 이 쇼팽 에튜드 3번은 A, B, A라는 세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각 부분이 차지하는 시간적 비율은 대략 1대 2대 1의 비례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대 2대 1의 비율은 곡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왼손의 리듬에도 반영이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곡 전체 다이나믹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왼손의 리듬이 1대 2대 1의 비율을 갖는 단기음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그 밑에 도표에서는 이 곡의 거시적인 다이나믹이 가장 길이가 긴 B 부분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앞뒤의 A 부분보다 약 2배 정도 커졌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곡의 클라이막스는 결국 B 부분에 위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인 쇼팽 에튜드에서 링크는 리듬에 대한 상호작용만을 해석하여 보았지만, 리듬뿐만 아니라 쉔커식 분석을 통해 특정 음악에서 나타나는 여러 층위의 선율, 템포, 다이나믹, 아티큘레이션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한 악곡의 고유의 총체적인 형상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이 연주에 반영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발표의 링크에 이어 이번에는 이흐의 구조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흐는 쉔커식 분석을 통해 여러 층위에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들을 파악하고 이를 음악적으로 연주자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주자의 구조적 효과를 통해 확고적인 연주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효과란 악곡에서 음악 사건들의 효과가 펼쳐지는 방식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전략적인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부각되는 음악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럼 구조적 효과를 통해 의식적으로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음악적 사건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식 구분 및 기능적 과정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악구 단위, 선율 디자인에서의 구성 모티브와 구성. 세 번째는 각 악구에서 시작하는 효과, 정점 처리, 종결 효과, 후행 악구와의 처리 등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샘여림, 템포, 표현적, 아티큘레이션 기호, 템포는 악곡의 성격 결정과 관련되므로 위의 세 요소들과 연계하여 결정하고 기보를 통해 해석된 성격 안에서 적정화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사건은 다양한 층위의 형식 단위를 시간성을 고려하여 파악하는 과정으로서의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건은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나는 모티브에 대한 표현 전략을 의미하며 네 번째 사건은 세 번째와 관련하여 음악의 표현적 요소들에 대한 미묘한 처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쉔커식 분석을 시간성 흐름에 따라 활용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흐는 이러한 음악적 사건들에 대한 연주자의 해석을 쉔커식 그래프 위에 주해의 형태로 제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 개의 그래프에 모든 음악 요소들을 넣고 이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연주자 친화적인 방식을 사용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연주자의 즉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단순화한 그래프나 도표를 제시한 링크와는 달리 전문적인 쉔커식 기보법의 엄격한 문법과 통사론을 이해할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링크의 접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흐의 분석 쟁점은 6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지의 판단, 그리고 모티브의 인지, 근본 선율의 인지, 음역 이동의 표현, 성부 교환 및 선적인 화음 패턴의 인지, 마지막으로 샘여림 및 아티큘레이션 등의 표현적 요소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흐가 예로 든 쇼팽의 2단조 전주곡 작품 번호 28-4는 연주에서 도드라지게 이끌어내는 전략을 통해 강조될 수 있는 구조적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링크의 성부 진행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이흐의 성부 진행 그래프
마디 1에서 14를 보면 이흐의 분석은 주로 음악 표면 또는 표면에 가까운 중경층에 나타나는 특정 연장의 패턴과 보조음 모티브를 이끌어내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부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흔히 악절 구조로 파악되는 반종지, 정격종지의 구조에 의문을 가하면서 악절을 둘로 나누는 반종지의 역할을 강조하여 연주할 것인지, 아니면 B 부분과 같이 반종지 대신 다음 악구로 중첩되는 정격종지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악구 레벨에 해당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 부분 그래프를 통해서는 모티브인 보조음과 연장 패턴인 음역 이동이 두 악구를 연결하는 전략적 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얽혀 세련된 음악 표면을 만들어내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